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많이들 여쭤봐 주셨던 호주 갈 때 얼마 들고 갔어요? 초기 정착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초기 정착 비용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비행기는 얼마에 하셨어요? 처음에 정착하실 때 얼마 필요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곤 했는데 안 그래도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을 때 많은 분들이 더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호주 워홀을 가겠다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비자 신청인데요. 저 때는 비자 신청 비용이 420 호주 달러였는데 지금 아마 440 호주 달러로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420 호주 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했고, 그리고 비자 신청을 하면 비자 신청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 검사를 받아서 내가 결격 사유가 없는지 신체적으로 건강한 청년인지를 증명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마 5개의 지정된 병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산 백병원에서 그렇습니다. 신체 검사를 했지요. 신체 검사 비용 5만 원인데 학생 비자의 경우 15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420불을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왜냐면 제가 그때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 나머지 비용들은 이제 제 돈으로 모든 것을 충당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간다고 결정을 했을 때부터 이미 좀 돈 걱정? 계산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적은 돈으로 최상의 효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돈 걱정과 돈 계산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힘들었던 저의 초기 생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0불을 부모님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병원에서 필요했던 워홀 비자를 위한 신체 검사 비용 5만 원, 그리고 비행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호주 워홀은 신청만 하면 다 돼 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신청만 하면 다 되니까 비행기를 미리 끊어놔라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국하는 날짜는 4월 초가 될 수도 있었고 5월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4월 말이 됐던 이유는 비행기 값이 가장 저렴했던 날이 그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사를 이용을 했지만 사실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한 게 아니고 아시아나와 코드쉐어를 하는 퀀타스 항공사를 이용했어요. 퀀타스 항공은 호주의 대한항공 같은 격의 큰 항공사인데 국내에서는 아시아나와 코드쉐어를 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아시아나 항공기를 이용하고 싶다 할 때에는 퀀타스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처음으로 해보는 해외 생활이었기 때문에 뭔가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환승하는 것 자체도 되게 무서웠고 되게 생소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일단은 한 번에 가는 논스톱으로 가자 해서 10시간 30분짜리 직항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근데 직항치고는 굉장히 싸게 67만 8천 원인가? 그 정도 68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으로 비행기를 끊었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와이페이모어라는 사이트인데 스카이스캐너에서도 그렇고 구글에서도 그렇고 인천 투 시드니 이렇게 치면 대부분이 직항을 검색하면 아시아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항공사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칸타스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와이페이모어라는 사이트에서는 여러 항공사가 다 비교가 되게끔 되어 있고 저는 주로 거의 매일 주로 거의 스카이스캐너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칸타스로 끊을 때만 와이페이모어를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페이모어라는 사이트에서 퀀타스 항공사로 결제를 했고 기본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국제선은 수화물이 20kg지만 퀀타스를 이용할 경우 아시아나 비행기 타는 걸 똑같아요. 근데 수화물은 국제선의 경우 30kg까지 늘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국할 때 23kg였나? 수화물 무게가 23kg인가 20kg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 직원분께서 수화물이 짐이 20kg가 넘으니 이거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 아시아나 아니고 콴타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셨냐고, 죄송하다고, 착오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30kg까지 무료로 수화물을 추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 값이랑 비자 신청비로 약 11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시드니에 가서 초기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화장품이 굉장히 안 맞아요, 많이 사오세요, 뭐 여성용품이 되게 안 맞아요, 렌즈가 너무 비싸요, 등등등. 한국인들에게 한국 것이 익숙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화장품만 한 10만 원어치 사재기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쓰고 있는 화장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주로 쓰는 화장품들은 거의 막 2~3개, 많게는 4~5개씩 사서 쟁여서 다 가져가고, 그리고 렌즈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렌즈랑 안경 같은 것도 새로 싹 맞춰서 가고, 그리고 확실히 그 서양인의 최고의 속옷은 한국 동양계 여성들의 속옷과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빅토리아 시크릿이나 뭐 등등등 되게 유명한 속옷 브랜드가 있지만 확실히 저는 한국 속옷이 저에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속옷이랑 여성용품 등등등 한국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 또 사는데 한 20~3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환전을 했습니다. 환전을 했는데 수중에 있는 돈을 달달 긁어 모아서 환전을 했어요. 2,700불. 근데 이 중에서 1,500불은 원래 한 1,300불이었나? 그 정도는 노트북을 사기 위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비용을 한 1,500불 정도로 잡고 갔죠. 2,700불을 환전해서 현금을 몽땅 들고 시드니를 도착을 했습니다. 맥북을 사러 시드니 시티에 있는 애플 스토어를 갔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뉴맥북이 출시가 되기 전이라서 저는 나 호주 가서 뉴맥북 사야지, 난 얼리 어답터야, 이러면서 이제 사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지금 이게 맥프레인데, 맥프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트가 굉장히 많아서, 이쪽에도 포트가 많아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 당시 뉴맥북에는 포트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충전을 하면서 USB를 꽂을 수 없는 상황? 그러려면 또 다른 케이블이 필요하고, 저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7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직은 일단 보류하는 걸로, 그래서 아직 안 사고 있는데, 어쨌든 뉴맥북이 예쁘긴 예뻤지만 실용적이지 않아 보였어요. 완전 실용주의자. 그래서 고민 끝에 이 맥프레를 제가 13인치로 결정을 해서 사게 되었죠. 아직까지 큰 불편함은 없고 되게 잘 쓰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뭐 포토샵, 영상 편집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었으니까 제일 낮은 사양으로 맥프레를 샀는데 지금까지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1,500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제가 2,700불을 환전해 갔는데 1,500불이면 제 예산에서 한 300불? 200불, 300불이 벗어난 거잖아요. 뭐 괜찮아, 걱정 없지, 조금 허리띠 졸라 매지 뭐 생각으로 그냥 크게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 당시 제가 살던 방이 2인 1실 여자 둘이서 쓰는 방이었어요. 근데 방값이 일주일에 130불이었고 2주치씩 페이를 했고 2주치 디파짓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4주치의 방값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260불 곱하기 2는 520인가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냈죠. 그래서 520불을 이제 돈을 반값으로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 워홀러 캠프를 가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일을 구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구해도 한 일주일은 지나고 일주일 정도는 즐기고 2주째부터 일을 구해보자 했는데 한 열흘째 만에 일을 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2주가 지난 후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일은 한인 잡이었어요. 카페였는데 1주 디파짓을 남겨두고 페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주 일한 주는 돈을 못 받고 그 다음 주 일한 날에 전주에 일한 페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4주 동안 지내면서 아예 그 금전적으로 수입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2주가 지나니까 반값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값을 또 내고 그렇게 1,200불에서 약 800불을 반값으로 내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400불로 뭐 한 달 못 살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처음 간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는데 이제 막 겨울이 되던 때였어요. 너무 추워서 전기 매트도 필요했고 헤어 드라이기 그리고 샴푸, 뭐 바디워시 등등등 되게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면서 좀 돈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인한테 50불을 꾸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주머니에 10불이 남아있는데 이 10불로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50불을 빌리게 되고 그 고마움은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지요. 그 본인도 힘들었을 시기에 힘들었을 텐데 저를 이제 생각해서 자신의 50불을 저에게 빌려줘서 되게 고마운 50불로 남아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맥북 구매하는 비용을 빼고 현금 1,200불로 생활을 했는데 사주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서 일을 바로 구하겠다라고 하신다면 1,200불 정도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반값이 거의 한 반으로 나가고 그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보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저같이 뭐 2주 정도 놀고 일을 구하고 뭐 그렇게 하겠어. 그러면 일을 구한다고 해서 또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또는 2주일 후에 페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초기 정착금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학생 비자로 가게 되면 이제 또 비자 신청비라든지 보험료? 보험료 얘기 안 했구나. 보험료는 참 시스트 카드를 했었고 당시 18만 원 정도? 18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초기 정착 비용이 하나로 한 130만 원 그리고 현금을 환전한 걸로 한 2,700불 정도 해서 초기 정착 비용이 들었고 부족하다면 부족했던 제가 씀씀이가 컸을지도 모르지만 조금은 아쉽지만 부족했던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생 비자로 가게 되면 또 학생 비자 뭐 신청비, 학비, 보험비, 뭐 신체 검사비 등등등 또 되게 많은 금전적인 계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잘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 유학인, 유학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면 금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한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뭐 금전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은 분들은 혼자서 준비를 해서 혼자 가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혼자 준비를 해서 갔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친구가 호주에 도착했을 때 도움을 많이 줬고 그 워홀러 캠프라는 것에서도 좀 많이 도움을 받아서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 초기 워홀 정착 비용은 약 350만 원 정도 되었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또 어떨지 그건 또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오늘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